이게 정상적인 주가 조작 사건이 아니에요. 김건희 여사 없었으면요 권오시 사장 절대 기소되거나 처벌 안 되는 사건입니다. 무리한 기소했다. 네. 그러니까 판사들이 판결문 보면 김건희 여사한테 아주 불리하게 써놨어요. 87번이나 언급이 될 정도로 중요한 인물인데 왜 검사는 기소도 안 했냐는 거죠. 검사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말라고요. 저는 믿는 거예요. 기획을 뭐 기거리 코여면 코걸인데 방조라는 게 그렇잖아요. 네. 이런 거 가지고요 공동공부입니다. 공부해서 기사 못합니다. 한없이 가벼운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10월 1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필승! 국군 장병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병 503기 공군 에어포스 병장 정프로입니다. 아유 우리 군인 여러분 얼마나 고생 많으십니까? 아유 또 오늘 사열도 해야 되고 여러 고생들이 참 많으신 것 같은데 많이 힘내시고요. 오늘은 이제 국군의 날입니다. 오늘 국군의 날 또 어울리는 게스트분들이 나오셨네요. 장성철 평론가랑 전쟁 중인 분이죠. 서정욱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괜찮죠? 이거 신경도 안 씁니다. 신경도 안 씁니다. 네. 그리고 서정욱 변호사 폭격기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역시 뭐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은 별로 타격 없죠? 예. 네, 노영희 변호사가 폭격을 하든 뭐 예. 장성철 평론가 뭐라 하든 제 할 말만 하면 되죠. 본인 할 말만 하십니다. 자, 그리고 신혜영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상민 크리에이터. 네, 눈물 젖은 초코파이. 어디였죠? 머리도 완전히 저는 노원구청이에요. 예. 노원구청. 네. 노원구청 무시합니까?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어떤 예. 업무였어요? 공익이면서 저요? 왜 공익이에요? 이렇게 뭐 물어봤는데? 이유는 묻지 마세요. 이유는 이유도 노원 있어요. 출신이기 때문에 보안상입니다. 네. 네. 이유는 묻지 보안- 마세요. 무시하면은 그 사회복지 체계 무너집니다. 예. 네, 우리 사회 곳곳을 또 지키는 그렇습니다. 네, 예, 많은 사랑합니다. 사회복무 요원들이 또 계십니다. 이상민 아까 그 군가 모를 것 같다라는 댓글이 있는데 군가는 모르죠. 대체로 사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군가까지 뭐 꼭 알아야 되는 건 아니니까요. 알면 좋죠. 공익도 원래 네. 몰라요? 거의 폄하다는 이거는 아니에요? 좀 아닙니다. 변호사님. 아니, 네. 편하지 않아. 나도 그거 보내고 싶어. 근데 아, 공익은 모르는 거야. 공무신조 알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옛날에 방위가 지금 공익인 거죠? 맞아요? 좀 다른 거예요? 방이랑 좀 개념 다른 것 공익이랑 같은데. 근데 이제 예전에 그 방위분들은 물론 이런 사회복무 비슷한 일도 하셨는데 그 말고 실제 부대에서 근무를 출퇴근하면서 근무를 했구나. 하되 이제 출퇴근하는 경우가 좀 6개월 많았고요. 방이라고 또 있었고. 그 이제 6방이 있었고 예. 18개월 방이가 또 18방이 있었습니다. 네. 18방.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물어봤거든요. 예. 아빠는 군 시절에 뭘 했어요? 자기 작전을 짰다 그러더라고요. 작전을 짰다고요? 네, 그래서 뭘 했는데 퇴근 그랬더니 작전? 뭐 아무튼 방위였다고 하길래 예. 물어봤습니다. 뭘 한 건지. 그때 방이셨으면 뭐 네. 편하게 그럼요. 하셨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예. 아유 부럽습니다. 아빠 사랑합니다. 자, 그럼 그 사랑의 마음 담아서 네. 첫 번째 뉴스부터 한번 가볼까요? 네, 일단 짧게 이 소식 전하겠습니다. 어저께 국무회의에서 이제 쌍특검 법과 발음이 안 되네요. 네, 이제 지역 화폐법 관련된 제2 요구안이 네. 이제 의결이 됐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반복된 제2 요구권 행사를 유도하는 위헌적이고 정쟁적인 법안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이르면 내일 이제 법적 시한이 있기 때문에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 거부권을 제거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건희 특검, 최혜병 특검, 지역화폐법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네, 아마도 대통령이 이건 이제 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다. 예, 그렇게 하는 게 우리 선혁 변호사께서는 이제 맞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예. 네, 요거는 이제 야당이 정쟁을 위해서 반복적으로 계속 통과시키는 건데 이렇게 이제 또 보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이게 똑같은 걸 뭐 계속 그 반복적으로 똑같은 거 아닙니까? 새롭게 바뀐 게 없어요. 네. 그 추가된 것도 이제 그 내용이 뭐 김건희여사 특검법도 이제 그 추가된 게 아마 최근에 이슈가 됐던 것들. 공천 개입 공천 개입 네. 의혹. 하고 예. 이제 그다음에 그 뭐 임성근 사단장 구명 의혹 예. 이런 건데요. 그런데 이 공천 개입은 아무런 이제 결정도 선목힌 건이 없잖아요. 공천 개입이요. 예, 뭐 계속 직접 개입 뭐 육성으로 개입한거나 공간위원들 압박하거나 이런 게 그 전혀 없는 거고요. 정황적으로는 많이 있으나 뭐 정황적도 저는 안 보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다음에 그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 이것도 뭐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새로운 게 없어요. 최상병 특검도 이제 그 무늬만 제3자 추천처럼 돼 있는데 네. 실제 그 비토권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별로 없어요. 사실상 야당이 원하는 대로 되는 예, 거다. 그래서 이제 뭐
별로 크게 그 이슈가 안 되고 당에서는 그대로 이제 그 다시 재결해도 뭐 옛날하고 똑같을 거예요. 아, 이탈 필요 없다. 질문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처음에 행사했을 때는 뭐 위헌적 요소도 안 돼 이랬는데요. 그 이후에 현실적으로 많이 좀 바뀌기도 하고 또 추가도 되고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들이 더 많이 좀 드러난 네.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잖아요. 그럼 거부권 행사의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거부권 행사의 근본적인 네, 이유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네. 예를 들면 이 법을 그냥 내가 마음에 안 드니까 나는 거부권 행사 이렇게는 할 수 없거든요. 이 법에 뭐가 문제여서 내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이렇게 좀 다소 무리가 되더라도 국회를 무시하겠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생각이 들어가는 건데. 무시하겠다. 네, 아니 왜, 제가 근데 그러니까 조금 이유가 전에 뭐예요, 정확하게? 그거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지금 이제 그 결정적인 어떤 개입했다는 이런 스모킹건 이런 중요한 게 증거가 없이 그냥 단순하게 의혹에 불과한데 이걸 가지고 이게 그 특검한다. 수사란 특검도 수사잖아요. 수사라는 거는 이제 그 그냥 단순하게 의혹 정황 가지고 털어보는 게 수사가 아니고 뭔가- 범죄 혐의가 객관적인 범죄 혐의가 있을 때 네. 그래야만 이게 수사를 하는 거예요. 그건 수사의 기본 착수 요건입니다. 근데 거기에도 해당이 안 되잖아요. 따라서 이제 그 뭐 의미가 없다는 거 임성근 사단장 구명 네, 로비도 네,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그 최상면 특검은 이제 그 플러스 공정성이 없다는 거죠. 특검이 추천이 공정해도 대통령 인사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네. 근데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아니, 거부 사유가. 기본적으로 저를 좀 쳐다보고 얘기해 주세요. 사회자만 쳐다보지 아니 마시고. 그것까지 뭐라고 하지 마세요. 아니 왜냐면 눈을 안 마주치니까. 아, 민망할 수 네. 있죠. 아, 왜- 부끄러울 네. 수 있습니다. 아, 날 부끄러워요. 네, 아이 컨택트 예,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는 좀 그렇지. 네, 네. 소외된 네. 느낌이죠. 아, 좀 부담스럽네요. 네. 눈 안 아니 맞추시겠습니다. 어쨌든 예.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네. 아니 일단 기본적으로 예컨대 지금 말씀하신 거는 명확한 증거가 없으니까 특검을 거부한다. 이제 이 얘기 같아요. 네. 명확한 증거 찾기 위해서 특검을 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임성근 사단장 관련해서도 본인이 그때 청문회에 나와가지고 한 번은 뭐 선서도 안 하고 뭐 했지만 또 두 예. 번째 나와가지고 말한 거하고 앞뒤가 또 안 맞는 부분들이 네. 있었고요. 대통령실에서도 이 임성근 사단장이 말한 거랑 서로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복잡하고 서로 모순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걸 특검을 통해서라도 확인해달라 이거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거를 거부하면서 증거가 없으니까 거부한다? 이건 나는 좀 안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도 본인들이 그렇게 뭐 야당한테만 특검 추천권을 주면 안 된다고 해서 제3자 특검을 제3자 추천권을 가질 수 있도록 바꿨고 특히 그 당의 당 대표가 제3자 추천권 얘기하면서 특검 이렇게 하자라고 얘기를 했었었고 그 이후에 개혁신당에서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나도 우리도 찬성인다 이렇게 돌아섰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했었던 뭐 다른 여론조사 이거는 뭐 그렇습니다만 거기서도 상당히 많은 퍼센테이지의 국민들이 이건 특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보수층에서도 이제 찬성 여론이 높았다 네, 이런 네. 조사 매우 결과가 높았었어요. 있었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봤을 때 그리고 그 당 내에서도 국민의힘 당 내에서도 몇 명의 의원들이 공식적으로도 특히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이거 해야 된다 이런 주장하는 사람이고요. 근데 지금 서정욱 변호사가 말하는 것처럼 증거가 없는데 무슨 특검하냐 그러면 증거가 없으니까 찾으려고 특검하는 거라서 그건 본질이 아니거든요. 아 그럼 요거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니 일단 저 대답을 들어보세요. 아 이게 그 관련된 얘기. 검사입니까? 사실부터 물어봐야 돼요. 증거가- 아, 지금 선회적이야, 네. 편파적이야. 네. 지금. 제가요? 아, 내가 누구한테? 질문을 했잖아. 답을 들어보고 하자고요. 하세요 그러면. 삐졌어. 나보고 편파적이라면 안 되는데. 근데 이거 아까도 네. 말했지만요. 네. 특검이란 게 수사입니다. 예, 예. 수사는 이제 아무 혐의도 없는데 그냥 우리 검찰이 갑자기 노영희 압수수색을 수사할 수 없잖아요. 네. 노 변호사를. 예. 그 앵커님도 마찬가지고 뭔가 이제 그 수사에 객관적인 범죄 혐의가 있을 때 예. 수사 착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객관적인 범죄 혐의가 없단 말이에요. 네.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다는 지금 현재 그 공개된 걸 보면 네. 김건희 여사 직접 이게 음성 녹취록이나 개입했다는 또는 이제 직접 텔레그램 거나 이게 없잖아요. 네. 없는 전부 게 아니라 공개가 안 된. 그러니까요. 없어요. 제가 보기에 있으면 공개했겠죠. 아. 그 있는지 없는지도 특검해봐야 됩니까? 있을 때 특검하는 거예요. 의혹이 있을 때 수사라는 게 아무데나 그냥 털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기 있는 사람 다 털어보면 돼. 의혹 있으면 이게 수사의 착수 요건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여론 이야기 하는데요. 이재명 특검하자, 문재인 대통령 특검하자면요 다 60% 나옵니다. 우리 국민들은 수사하자는데 누가 싫어하겠어요? 털자는데 네. 제 말은 이게 수사는 여론 가는 게 아니고 뭔가 이게 법적으로 착수 요건이 이제 하는 거지 네. 여론은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쭤볼 게 사실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증거가 없는데도 여론 혹은 어느 한쪽의 의혹 제기로 이게 특검이 가능한 건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렇게 이제 특검이 만약에 통과됐다고 했을 때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한 뭐 법적인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거부를 하는 것 역시 뭐 괜찮은 건지 요거 좀 여쭤보려고 이 했던 질문이 거거든요. 잘못됐다니까요. 또 혼나요? 내가? 혼나는 게 아니라 증거가 없다 그랬잖아요. 좀 아. 전에 증거가 없는데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물어봤잖아요. 아. 전제가- 증거가 하나도 없을 때 그렇게 하는 건 안 맞죠. 아. 근데 이게 제가 증거가 지금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그 말이 예. 틀렸다는 걸 증거를 둘이서 찾기 위해서 수사를 하는 것이다. 아니 왜냐면 이게 제가 그때 되게 왜 황당했던 나를 게 죽이려고 그래? 그러니까 아무나 편 먹지 말라고. 편을 먹어. 아무것도 해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농담하는 거고요. 네. 국회 법사위에서 처음에 임성근 사단장이랑 등등등등 사람들 되게 이상한 사람들 많이 나왔을 때 이상하다는 건 제 잘못입니다. 어쨌든 여러 관련자들 나왔을 때 그때 그 유재은 법무관도 그랬고 실질적으로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중간중간에 완전히 거부한 사람들 빼놓고 나머지 사람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그 당시에 개입을 했었다, 대통령실에서 개입했었다라고 하는 증거들이 쭉쭉쭉 나온 게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부 다 그 청문회를 보고 야 대단하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다음에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증거가 없고 그 다음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게 밝혀졌다 이렇게 완전히 180도 반대로 말을 하는 거예요. 네. 자 어떻게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우리들이 느끼는 것하고 대통령이 느끼는 게 그렇게 다른지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요한 건 그런 거가 맞는지 안 맞는지 따져볼 때는 객관적으로 그러면 어떤 증거들이 쭉쭉 나왔는데 이것을 대통령이 무시했는지 이것은 객관적으로 수사를 할 만한 단초가 되는 것인지 아닌지 이제 이런 걸 판단하는 게 네. 중요한 거잖아요. 왜 우리가 특검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혐의가 있는 것처럼 보일 때 검찰에 요청하는 것하고 달라요. 너무너무 많은 이 사실상의 권력들이 이걸 못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이 이 특검이라고 하는 제도를 이용해서 해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돈을 네. 더 많이 들여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권력이 이런 상황을 모두 다 누르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증거라 하더라도 내지는 명확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것들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특검에 찬성을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증거들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증거 안 나왔다. 딱 그 한마디 하고서 또 계속 전제가 증거 없는데 이런 걸 왜 하냐. 이렇게 말이 되면 전혀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순환노법도 아니고 완전히 말이 안 되는 그 얘기를 증거가 충분히 계속 있다는 하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거죠? 네. 증거가 충분이라고 하는 거에 개념이 또 틀리죠. 사람마다 아하. 다를 수가 있잖아요. 또 근데 혼납니까? 끼어들면 혼나요 또. 맨날 그렇게 혼나봤어요. 혼내는 게 아니고 이게 네네.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네네네.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네. 현실적으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너무 많은 의문점이 있을 때 네. 그 의문을 풀기 위해서 특별 검사를 네. 이렇게 제도적으로 만들어가지고 해보자는 거죠. 공정정대하게. 네. 지금 현재 검찰이 제 기능을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 근데 이거를 한 번은 거부권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거부권을 행사해요. 게다가 더 나쁜 거는 대통령이 의심을 받으면 안 되는데 이게 지금 자기 부인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가족 관련된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처음이긴 그러니까 하죠. 이게 이해 충돌이란 말이에요, 완전히.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냥 무조건 위헌적이다 뭐다 해가지고 거부권 행사하는 것과 달리 자기 부인과 이 친인척이나 이 측근에 관련된 이 거부권을 이렇게 마음대로 계속해서 행사하게 되면 문제가 커져요. 이게 우리 옛날에 1950년대가 60년대가 그 이승만 대통령이 처음에 와가지고 요거 넣을 때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헌법에 넣자고 할 때 그때 걱정했던 게 바로 이 시스템이었거든요. 대통령이 계속해서 거부권 행사하면 어쩔 거냐? 우리는 믿자 그냥 대통령을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그냥 급하니까 이거는 논쟁하지 말고 그냥 지나가자 해서 나온 거거든요. 아무튼 민주당은 이번에도 거부권 행사하면 또 재발의를 하겠죠. 하겠다는 네. 거고 네. 변호사 말씀하실 거 있어요? 지금 이제 그 뭐 이해 충돌 이야기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 민주당이나 이재명은 자기 수사하는 검사를요 탄핵을 해버린다. 이거는 이해 충돌 아닙니까? 자기를 수사하고 있는 검사를 탄핵을 해버린다. 이게 저는 이해 충돌을 보이거든요. 네. 수사받는 의원들이 자기 수사하는 검사를 탄핵하거나 고발하거나 하는 게 국회 권한 남용 아닙니까? 그 탄핵도 이해 충돌은. 그다음에 두 번째 최상병 특검법인데 그 사실상은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법이에요. 네. 대통령 아니면 이게 큰 의미가 없어요. 근데 대통령은 법에 보면 소추 특권만 있다고 돼 있어요. 기소를 안 당하는. 네. 이 말은 이게 그 임기가 많이 남아 있으면 수사도 실익이 없어요. 기소를 못 하니까. 어차피 임기 끝나야 수사는 할 수는 있지만 해놨다가 몇 년 묵혔다가 임기 끝나야 기소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따지고 보면. 네. 근데 이재명 대표는 뭘 하느냐면요. 아니 대통령이 최고 대통령만 되면 재판도 올 수도 된다 그래요. 지금 대장동이나 이 재판이 10년 20년 걸리거든요.
어제 위정 교사하고 선거법은 이제 그 선고되지만 네. 본류 재판은 10년에서 20년 걸린다고 봐요. 보통 법정인데 이제 위례가 9월 말에 이제 끝나요. 네. 대장도 시작도 못 했거든요. 10년, 근데 20년. 뭐라 하냐면 네. 야, 내 대통령만 되면 모두 끝이지. 재판도 안 받는다 그래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인데 뭐 수사를 받아 재판도 안 받겠다는 이재명 대표도 있는데 제 말은 이게 현직 대통령 이렇게 그 정쟁이지 이게 대통령이 뭐 좀 경로했다 해서 임성근 사단은 죄도 없는데 뭘 구명한다고 이걸 특검하는 건 정권을 흔들어서 결국에 이재명 대표 방탄하고 네. 윤석열 대통령 좀 끌어내려보자 흔들어보자 이런 정치 공세에 불과한 네. 겁니다. 아니, 요거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에요? 아니잖아요. 아니 나중에 대통령 되면 이제 그 얘기를 이재명 한다는 대표가 말씀이죠. 재판 네. 이재명 자기들 그래요. 이재명 대표 얘기를 요새 또 왜 갖고 들어와요? 뭐든지 아니, 무슨 대통령이 얘기만 하면 재판도 이재명 못하는데 대표 얘기를 수사를 갖고 어떻게 하냐, 들어와. 이게. 왜 못해요? 그리고 이건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아니에요. 자꾸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몰고 가요 본인들이. 자, 저희- 김건희 여사에 네. 대한 수사를 하세요. 아니 최상면 특검. 최상병 특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라도 하세요. 그러면. 자 그러면 김건희 특검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금 김건희 특검에 이제 적시된 뭐 여러 가지 뭐 혐의라고 이제 적시된 것들이 한 8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공천계 의혹이 일단 있는데 추가된 게 서 변호사님은 증거가 없다라고 이제 하셨지만 이제 지금 뭐 이제 국감장에서 여사 육성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 좀 추이를 지켜보고 자 그다음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 사건이 역시 들어가 있어요. 관련해서 저희 또 JTBC가 열심히 또 보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어제 나온 단독 보도 내용을 좀 전해드릴게요. 네. 저희가 이제 뭐 관계도도 그래서 설명을 해드리고 했었는데 2차 주가 조작 주포 역할을 했던 김모 씨 있잖아요. 이 사람이 막 도피 생활도 하다가 결국은 이제 검찰에 잡혀가지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네. 검찰이 어떤 진술을 했냐면 BP 패밀리라는 게 있다. BP. 네, 이런 진술을 했다는 거예요. BP.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이종화하고는 이제 형 동생이고 너도 패밀리다라고 하면서 이 BP 패밀리라는 걸 언급을 했다라는 거예요. 네. 무슨 의미냐? 한 배를 탔다는 거다. 근데 이 BP가 지금 뭐의 약자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추정키로는 그 이종호 대표의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그래서 BP 블랙펄이라고 네. 해서 그거의 약자로 지금 좀 이제 추정이 되고요. 이제 한 배를 탔다고 했잖아요. 멤버가 누가 있느냐? 권오수, 이종호, 그 다음에 또 다른 김모 씨, 네. 그리고 이모 씨, 그리고 김건희 여사. 이렇게가 핵심 5인방이다. BP 패밀리다 5명이. 패밀리다라고 네. 진술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외에 그 김건희 여사 계좌 관리했던 그 이제 이종호 사촌 처남인가? 민모 네, 씨. 민모 씨 있죠. 그 사람도 거긴 못 낀다. 핵심은 이 5명이다. 그럼 이제 검찰이 진술을 받았겠죠. 네. 이걸 가지고서 이제 재판에서 증인 신문도 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이름은 등장을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핵심 5명이라면 당연히 이제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이런저런 뭐 조사나 뭐 증언 네. 같은 게 있었을 텐데 예. 이런 거에서 김건희 여사는 이름이 빠지고 증인 신문을 할 때 뭐 권오수 씨 알죠 어쩌고저쩌고 하고 이종호 씨 알죠 했는데 이제 네. 김건희 여사의 실명은 등장하지 않았고 네. 결과적으로 판결문에도 김건희 여사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았고. 않습니다. 네. 심지어 그 주가 조작의 주포라고 하는 그 큰 돈을 댄 사람조차도 이 BP 패밀리에 못 들어갔는데 네. 김건희 여사는 이 안에 있었다고 이제 진술이 나왔다는 거죠. 그렇죠. 네. 이 그 정도- 91개의 네. 계좌주 중에서 유일하게 이제 패밀리로 언급이 된 게 김건희 여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웃기는 거예요. 그 주포라고 하는 김 씨가 이제 검찰 진술에서 2021년 10월 16일 날 체포되고 네. 10월 17일 날 검찰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BP 패밀리는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관련된 중요 인물들이다.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다 같은 목숨이다. 같이 살면 같이 살고 죽으면 죽고. 그랬는데 그런 얘기를 자기가 했다는 건데 실제 이번에 재판에서는 그 얘기가 사실은 빠졌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들도 이걸 언급하지 않았고 검사도 언급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면 판사는 알 수가 없어요. 검사가 주는 자료와 변호사가 주는 자료만 가지고서 판단을 하는 부분이 진술 조서를 증거 채택을 하면 볼 수는 있잖아요. 조서를. 당연히 네. 채택해서 보면 보겠죠. 근데 네. 이렇게 지금 많은 사건인데 그거를 만약에 하고 싶다면 예를 들면 검찰 같은 경우에 본인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누구이고 그 사람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써가지고 판사한테 판단해달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김건희라고 한 사람이 BP 패밀리의 주요 범인이라고 이제 예를 들면 지목이 됐으면 그 부분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소도 해야 되고 재판에서도 언급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김모 씨라고 한 사람에 대한 증인 신문을 할 때 이 언급이 전혀 없었었어요. 그거는 검사도 언급 안 했고 변호인들도 언급을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변호사들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떠한 증거가 이 상황에 끼어드는지를 전혀 모르는데 그런 증거들을 검사들이 내고 싶으면 내고 안 내고 싶으면 안 내고 은폐하고 싶으면 은폐하고 밝히고 싶으면 밝히고 이런 식으로 재판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그 당사자였던 진술했던 당사자였던 김 씨는 알겠죠. 자기가 말했었더라면. 근데 그 사람도 대답을 안 했어요. 그 서 사람도 말을 안 변호사님 했어요. 죄송 너무 지루하게 계신 거 아닙니까? 아니, 네, 그래도 아니, 방송인데. 지금 거기에서 네. 답을 해야 되는데 지금 듣기 싫어서 저러는 거지. 근데 아니, 근데 제가 네, 다 듣고 제가 해명을 검찰이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빼고 싶은 사람 빼고. 그것도 검찰도 그랬는데 네. 이 주포인 김모 씨도 자기가 그렇게 진술했던 게 있었으면 네. 이 법원에 나와가지고 재판 받을 때 그 얘기를 명확히 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말을 안 했다는 말이에요. 몰랐잖아요. 지금 아무도 판결문에도 안 나오고. 네. 그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검사 이 사람 집행유예 받았거든요. 네. 게다가 이 사람 한 달 동안 도망 다니다가 잡혔는데도 이렇게 약한 처벌을 받았어요. 네. 이거는 저는 검사님한테 협조하고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기로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처럼 보여요. 아 그런 의심이 그렇게 든다. 보여요 저는. 네. 그러니까 검사는 검사 나름대로 증거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 관련돼 있는 피고인이나 피의자들은 또 그런 식으로 또 이렇게 네. 일을 하고 이게 저는 그래서 공정하지 않다. 그러면 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서윤 변호사님. 뭐 대다수 이제 그 관련자들이 아마 9명 중에 한 6명인가 대법원에 상고를 했으니까 네. 일단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서 저는 뭐 권오수 회장부터 무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아, 이거 이제 원칙에 따라서 그 말씀하시는 예, 거죠? 예. 그리고요. 예. 제가 근데 그 주가 조작 한 10건 이상 변호를 해봤는데요. 네. 솔직히 거의 주범들은요 실형노입니다. 오. 네. 대부분 주가 조작 심하게 하면 이게 5년 6년 받은 사람도 있고요. 당연하죠. 3년 4년 받은 사람도 많아요. 예. 근데 왜 여기는 권오수 회장이 집행유예 75억을 대출받아서 이게 공동정부에 가깝다는 그 전주 제가 보기 전 공동정부에 가깝다는 그분도 네. 아주 가벼운 6개월의 집행유예 1년이에요.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이게 정상적인 주가조작 사건이 아니에요. 아. 저는 김건희 여사 없었으면요 권오수 회장 절대 기소되거나 처벌 안 되는 사건입니다. 이때 이미 주가조작범들은 옛날에 1차 때 처벌됐고요. 예.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문제되면서 이게 뭐 그때 최강욱 의원을 고소하면서요. 새로 이게 문제돼 가지고 털어 가지고 저는 이게 무리한 기소했다. 네. 그러니까 판사들이 판결문 보면 김건희 여사한테 아주 불리하게 써놨어요. 근데도 형량은 아주 낮아요. 왜? 6개월의 집행유예 1년이니까 전주가 그렇잖아요. 그런 게 판사도 일반적인 통상적인 주가조작 사건과는 틀리다 이게. 솔직히 이재용 회장이 주가 조작하면 그게 그래 할까요? 권오수 회장이 대표입니다. 도이치모터스는 대기업의 회장이에요. 네. 이런 분이 주가 조작을 뭐 통정 매매를 하면 이래 안 합니다. 이재용 부회장도 그래 안 해요. 보통 이게 삼성물산하고 합병할 때 요게 좀 오르면 좋겠다. 주가가 오르면 좋죠 기업이. 요즘도 이게 밸류업 하면서 기업들이 우리 네이버도 오르면 좋다 주저하는 하자 이런 차원이잖아요. 네. 이런 차원의 저는 운동이라 봅니다. 이게 무리하게 엮이다 보니까 1, 2심은 유죄 노선이니까 제가 무죄 추정이라 했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무죄 놓을 거로 생각을 했는데 아, 주가 네. 조작이 그 대법- 있었는데 여사는 몰랐던 게 아니라 주가 조작 자체가 아예 저는 없었다고 권오수 보시는 회장 거예요? 자체가 상당히 억울하다.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처럼. 그러니까 저는 이래 오히려 이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여기 아니었으면 이 사건 기소 안 됐습니다. 끼무로 해서 더 처벌받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저는 김건희 여사가 이게 연루 안 됐으면요. 권오수 회장 다시 수사해가 기소하고 아. 이런 일이 없었다고 봐요. 그때 그 예. 문재인 정부 검찰 때 고발할 때부터. 아, 지금 일반적인 인식은 김건희 여사가 끼무로 해서 오히려 처벌들을 좀 약하게 받은 거 아닌가? 진짜 하는 만약에 권오수 의심을 회장이 하는데. 주범으로 주가조 했다면 집행유예가 놓을 수가 없어요. 이게 이익금이나 네. 판사가 이게 뭐 전부 우파고 전부 이상한 판사입니까? 그리고 이게 검사가 뭐 형량 정합니까? 그게 아니란 말. 판사도 볼 때 참작할 만한 요소가 많으니까 다 집행유예가 놓은 근데 거예요. 이제 검사가 예를 들어 이건 뭐 가정입니다만 검사는 형량에 관계 없잖아요. 그러니까 검사가 예를 들어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사실 범죄 행위가 이만큼 뭐 1부터 10까지 있는데 그 중에 조금 약한 것들만 껴놓고 그걸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제출하거나 그렇게는 이랬을 못해요. 이거 안 됩니까? 그때 네. 이성윤, 이정수 검사장이 있었고요. 네. 그때 김태원 차장이 저하고 대학 동기입니다. 사차장이. 네. 하긴 그때 탈탈 털었기 때문에 그 기록을 없앨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검사들이 이걸 뭐 봐주고 싶으면 안 돼. 요새 우리나라 법칙 그런 거 아닙니다. 네. 따라서 이제 그 저는 아 근데 이 저도 사건 대법원까지 봐야 되지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저희 이제 보도하는 내용에 따르면 네. 당시에 검찰이 이 사람과 이제 김건희 여사는 연락한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 만난 적이 있는 뭐 예를 들면 민모 씨라든지 그런 인물들에서 비공개로 조사를 하고도 그게 재판장이나 이제 1, 2심 진행되는 건 전혀 공개가 안 됐어요. 이제야 우리는 이제 그 사람이 연관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되는 사건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주가 조작이 그래가 공범이 되는 게 아니고요. 네. 그 손모시 보세요.
70억 대출 받아가기 막 문자로 주고받고 사고 팔고 해도요 무죄 받았잖아요. 공동정범. 주가 조작이 공범이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요건이 무죄 받았잖아요. 공동정범. 네. 그러니까 안 되는 거기 방조라는 거는 기획을 뭐 기거리 코여면 코걸인데 방조라는 게 그렇잖아요. 네. 공동정범이 주가 조작이 공범이 되려면 김건희 여사가 정확하게 공모를 해서 언제부터 우리 얼마까지 올리고 내가 이게 통정 매매하고 허위 고가 매수하고 허위 저가 매수하고 다 이게 공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전주도 공동정범 무죄 받았다니까요. 그렇게 이런 거 가지고요. 네. 뭐 우리 패밀리니 어쩌는 저쩌니 이런 거 가지고요. 공동정범입니다. 공부해도 기사 못합니다. 그래서 못한 거예요. 네. 아니 그러면 좀 전에 서 변호사가 얘기했잖아요. 네. 김건희 여사에게 불리한 내용이 판결문에 잔뜩 써 있다. 그렇게 써 있을 정도로 87번이나 언급이 될 정도로 중요한 인물인데 왜 검사는 기소도 안 했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잖아요. 검사 기소해서 그러니까 이상하잖아. 그때 했어야죠. 그러니까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예. 기소를 했어야 왜안 되잖아. 했냐, 기소를 했어야 되잖아. 증거가 없어서는 안 되고 자, 믿는 거죠. 기소- 검사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말라고요. 저는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가 기소를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엉망진창이 된 근데 거예요, 이거 사실은. 특검도 기소 못합니다. 아. 어차피 특검 하나 검사나 특검이 별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 아니고 왜 아. 기소를 그것도 못해요? 변호사입니다. 왜 기소를 못해요? 그 사람이 기소 못하는 거는 대통령의 신기경호를 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일단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관련해서 그 이제 저희가 이제 BP 패밀리 관련해서 아까 그 5명 이제 인물 관계도 같은 것도 좀 준비를 했는데 네. 이렇게 친하게 지냈다는 거 아니에요. 권오수 회장, 이종호 대표, 그다음에 이제 주요 주주인 이모 씨, 김모 씨. 맨 처음에 이제 김모 씨와 김건희 여사가 한 2000년대부터 친분이 2005년부터 있었고, 네, 그 한 20년 친분이 최고 있었고 경영자 네. 과정을 다녔대. 네, 근데 그러면서 권오수 MBA 인가? 회장을 소개해 준 게 이제 저 김 씨고, 그래서 이제 5명의 이제 친분이 있었는데 이제 이분들이 여러 차례 이제 만남도 가졌대요. 이제 이 중에 이제 이 씨라고 적힌 분이 있죠. 이제 저희가 이제 이분- BP팸이라는 거죠? 네, 라고 이제 그 2차 주포인 김 씨가 진술을 했는데 네. 그 이제 저 5명 중에 한 명인 이제 주요 주지 이모 씨의 노트북에서 스케줄러 같은 게 나온 거예요. 일정표를 보니까 이제 김건희 여사나 권오수 회장과 같이 만났던 기록들이 있어요. 네. 2012년에 이 씨, 권 씨, 김 여사가 2차례 만났고 2015년에도 한 번 만났고 꽤 최근이라고 할 수 있는 2019년까지 모두 4차례 이 세 사람이 만남을 가져요. 근데 2019년에 만남을 가진 시기가 8월이죠. 8월 1일인가 한데 이때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한 거의 직후입니다. 오. 일주일 뒤에.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른바 BP팸이라는 사람들이 매우 친분을 가지고 같은 종목에 같이 투자한 것까지는 인정을 하시는 거죠? 이게 뭐 새로운 게 아니잖아요. 예. 이런 거 다 검찰이 봐도 네. 결정돼 기소해가 유죄를 받을 자신이 없으니 못한 거 아닙니까? 그것도 문재인 정권 때 네. 지금 말하는 거는 이게 정황 이런 거 이게 범죄 사실 범죄 요건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이야기들이잖아요. 주위에 누굴 만나고 뭐 이게 어떻게 패밀리가 저쪽 떠들어도 네.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거는 특검이나 이게 그 기소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만난 건 문제가 없습니까? 그럼요. 어. 만났다고 이게 기소할 것 때문에 전부 다 기소하죠. 아니 그러면 서정욱 변호사 말대로 하면 변호사들 다 굶어 죽어야 돼요. 누가 기소가 되겠어요. 아사합니까? 게다가 더 중요한 건 네. 아사 할 수밖에 없지. 게다가 중요한 건 김건희 여사는 4,700만 원은 손해받았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또 그 주포라는 사람이 4,700만 원을 다 돌려줬거든요. 그거 왜 그러는 거예요? 저도요. 제 친구한테 주식 투자 좀 해봐라. 제가 종목 주면서 손해 보면 도와줄게. 제가 도와준 거 저도 돌려준 거 몇 번 했어요. 미안해서. 제가 주식 투자 권유해서 그러면 원금 그거는 보장에 권유한 거 제가 몇 번 돌려줬어요. 왜 권유를 해요? 그 사람한테? 저도 무슨 관계가 친구한테 있어요? 제가 좋은 정보가 있으면 이재명 대표도 그 친구 주가 조작에 좋은 정보 듣고 주식 샀다고 돈 벌었다고 책 써놨잖아요. 근데 그거는 연설 근데 때. 1차 자, 손실 보세요. 보전 해준 게 1차 주포 이모 씨잖아요. 근데 그러면 만약에 정말 미안해서 줬다라고 하면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되는데 검찰이 당시에 돈의 성격에 대해 묻자 기억이 안 난다라고 했어요. 성격이 명확했으면은 관련된 얘기를 아니, 하면 될 제가 텐데. 궁금한 건 그것도 심지어 있는데 다른 이름으로 지인 지인 명의로 그렇죠. 보내줬고 네. 더 중요한 건 손실을 봤다 그러니까 4,700만 원을 돌려줬거든요. 네. 근데 23억을 이득을 받았대잖아요. 장모님하고 그 부인이. 그럼 그 이득 본 거는 나눠주나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이득은 보면은 그냥 본인들이 인마이 포켓하고 그다음에 손실 보면 저쪽에서 다 손실 보전해주고 그렇게 쉬운 주식 투자를 누가 못하겠어요. 나도 하려 그러면 너무 좋아하겠지. 저도 몇 번 했어요 친구한테. 이거 왜? 가져가라. 친구니까. 그러니까 내가 질문을 드렸는데 친구 되고 친구니까 그렇게 해줘요? 솔직히 제가 주식 한 30년 했거든요. 예. 좋은 정보가 있을 때 데리고 네. 한번 사봐라. 예. 내가 손해 보면 미안하니까 도와줄게. 니 좀 벌어라.
이렇게 정보를 제가 준 적이 있고 어. 그래 버는 친구도 있고요. 아니 네. 그러면 아예 그냥 거의 그거 뭐- 본인이 직접 투자하셔갖고 왜? 남걸 주면 되잖아요. 그렇게 아니, 될 것 같으면. 제가 돈이 없으니까 친구가 주식하니 네. 네. 친구한테 이제 좋은 정보를 소스로 네. 공유하는 경우가 네. 있어요. 주식 방송도 진행하시잖아. 그런 거 그러니까- 없습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투자했을 땐 그 사람 책임이지. 거기에 그런데 대해 그 예. 미안하니까 원금 약속하면서 이렇게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 아니, 왜 무슨 그렇게 미저- 뭐가 미안하냐고. 예를 들어 이제 네. 뭐 무슨 제가 비즈니스- 친한데 네. 예를 들어 앵커님은 어느 종목 사라 했는데 네. 근데 그 손해를 보면 제 때문에 손해 본 거잖아요. 물론 주식은 자기 책임에 따라 하지만 예. 근데 도의적으로 아. 근데 뭐 많지는 않아요. 거의 다 올랐기 때문에 많지는 않은데 네. 뭐 친구들 사이에 그거는 제가 알기로 흔히 있습니다. 원금 보증 약정은 아 그러니까 원금 보증 약정 나는 많이 그럼, 있어요. 나는 주식 투자할 때 원금 보증 약정 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보통은 거의 아 아니, 잠깐만 이게 논점이 너무 네. 흐려진 얘기 같아요 지금. 갑자기 이재명 대표가 나오고. 논점 물타기 아 근데 결정이야. 진짜 원금 보전 약정은 사실은 거의 사기꾼들이 그럼- 하거든요. 아 그래요? 아니 원금 너 만약에 이렇게 저 손해 보면 내가 넣어줄게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100% 사기꾼이에요. 게다가 넣어주지도 않아 그 사람들은. 당연히 어, 그렇죠 어, 사기꾼들이니까. 어. 근데 친구를 그렇게 해주신다는 게 있다는 거죠 경험인들이. 방송에 말 못하는 아 그래요. 아. 하여튼 뭐 그건 그렇다 치고. 아니, 그러면- 한테 네. 해준 사람도 있고 약 원금 보증 그 제가 방송에서 다 말을 못하면 아, 많이 네. 있어요. 아니 그러면 이득을 사랑과 봤을 전쟁. 때는 왜 네. 아무것도 안 주냐? 왜 이 사람은 손해를 뭐 봤는데? 좋은 관계라 뭐 그러시는 것 네, 같아. 네, 네. 이 근데 사람은 손해 봤는데 왜 김건희 여사 자기 혼자만 이득 봤을 때는 아무도 안 넣어줘요 그러면? 특히 주가 조작 주포들이요. 네. 계좌도 많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손해는 안 보게 해줄게 우리가. 음. 근데 좀 이용하게 해줘. 네. 계좌나 네. 돈 투자하려면 많이 있다니까 이거 이런 거 이게 범죄와 관계 없어요. 주가 조작 제가 사건 10건에서 해봤다 했잖아요. 네. 자기 돈으로 주가 조작하는 게 아닙니다. 전주도 끌어오고 네. 돈도 끌어와야 되죠. 예. 그러면 이게 원금 보장 안 해주면 누가 투자합니까? 최소한 손해는 안 보게 해줄게. 아그 쩐주들한테. 너 벌면 얼마 나눠주고 네. 왜 자기들 또 따로 버는 게 있으니 네. 그렇게 하는 게 그게 범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가 조작에서 흔한 일입니다. 주가 조작 팀이 있어요. 예. 팀이 보통 있죠. 그 팀들이 뭐 보통은 대주주랑도 연관이 돼 있고 그다음에 투자자들이 이렇게 이 끌어들여 갖고 예. 그 돈으로 이제 주가 자기네들이 막 뭐 내부 매매하면서 이제 올리고 어느 순간 이제 팔고 튀는 거잖아요. 예. 심플하게 보면. 그런데 그 팀은 당연히 처벌받죠. 근데 그 상황에서 예. 원금 보장 안 해주고 이게 너 손해 볼 수도 있고 덕 볼 수도 있다 하면 돈 투자해 주겠습니까? 쩐주들이 예. 당연히 이제 그 믿고 투자하겠죠. 돈 그렇죠. 맡기겠죠. 예. 근데 이 사람들은 처벌을 안 받는다. 당연히 안 받죠. 자기들이 사고 판 거 아니 아니잖아. 아니 잘 보세요. 그게 그 정도 예를 들면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아주 전주가 90만 원이야. 아주 작은 네네. 금액이라 그러면 그냥 그러고서 그 사람은 호의로 야 너기가 괜찮으니까 한번 들어봐라라고 해서 뭐 손해 보면 조금 보전해줄 수도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라든가 이번에 문제가 됐던 그 손모 씨 같은 경우는 금액 는 게 되게 많아요. 막 70억, 40억 막 이렇게 돈을 넣었단 말이에요. 도이치모터스라고 하는 회사가 아까 대기업이라 했지만 대기업이 아니에요. 그 회사에 70억, 40억이 한꺼번에 들어가게 되면 주가가 완전히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요. 그게 바로 손모 씨가 처벌받은 이유 중에 하나예요. 판결문에 그 이유가 나와요. 이렇게 큰 금액을 집어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실제 주가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는 걸 본인이 알면서도 그런 인식하에 이런 걸 했기 때문에 당신은 주가 조작의 방조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손모 씨라는 사람은 자기가 그래도 재산이 많은 것 중에 일부를 대출받아서 했기 때문에 그 네. 퍼센테이지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오히려 그 당시에 김건희 여사의 이 돈 집어넣은 걸 보게 되면 전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차지하는 퍼센테이지가 매우 큰 거였고 그것도 그냥 뭐 2천만 원, 3천만 원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몇 억 수준도 아니었어요. 몇십억짜리 수준의 돈을 한꺼번에 넣었다 뺐다 7초마다 막 바꾸고 버렸다가 새로 샀다가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주가가 출렁출렁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명백하게 그런 방조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최소한 저는 공동정범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방조는 최소한 무조건 될 건데 그걸 기소도 안 했다는 게 바로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그럼 기소할 수 있는지 한번 제대로 보자, 네. 특검하자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요. 손모 씨를 처음에 공동정범으로 기소했는데 무죄 나왔잖아요. 네. 손모 씨는요. 자기 돈이 없어요. 75억을 대출받은 거예요. 이건 확신이 없으면 힘들잖아요. 당연하죠. 75억을 대출받고 그다음에 그 사고 팔 때 당시에 그 문자로 이게 언제 사고 언제 팔까요? 당시에 문자 주고받은 게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도 이게 공동정범이 무죄가 난 거예요. 그래도 공범이 안 돼요. 그냥 그래서 방조로 해가지고 집행에 1년 놓은 거 아닙니까?
이게 법이에요. 그러니까 요건 자, 좀 그러면 네. 김건희 여사하고 네. 비교해 보자고요. 네. 그 사람은 75억 대출 받고 사고 팔 때 문자까지 다 했는데도 공부만 안 되고 무죄고 방조밖에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김건희 여사는 사고 팔 때 그 사람들 사고 판 주포들하고 문자인 게 없어요. 정권사에 팔렸나 정권사에 한번 통한 게 지금 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그게 김건희 여사 나오네. 돈은요 여윳돈이에요. 그게 대출 받은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다음에 91명의 151억 계좌잖아요. 김건희 여사가 한 네 번째쯤 될 거예요. 전체 그 91명 중에. 금액으로. 예. 네. 금액이 이제 계좌 이제 한 네 번째쯤 될 네. 거예요. 그러면 이게 김건희 여사보다 돈 더 많이 대준 사람도 3명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기본 기소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못했잖아요. 따라서 김건희 여사만 이게 하는 게 아니고. 네. 근데 제가 그때 아쉬운 거는 그때 했으면요 벌금 때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네. 벌금 그때 한 100만 원 했으면 재판을 지금 벌금 잡으려고 특검 100억들이 합니까? 이거 벌금이에요. 그런 차이는 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좋은 정보 있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주가 조작에 만약에 그 진짜 괜찮은 회사인가 보다. 이때 사고 이때 팔면 되는가 보다. 요 얘기를 듣고 만약에 그렇게 매매를 했다면 그 정도면 어쩌면 말씀하신 대로 처벌을 안 받거나 아니면 받더라도 뭐 굉장히 그렇죠. 약한 처벌을 받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이 사기 행위 자체를 같이 들어가서 주도적으로 뭘 했다면 이거는 이제 굉장히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시가 그 앞에 전자기 때문에 네. 집행유예 1년 가볍게 놓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팀이 이 BP팸이 만약에 그 팀이 맞다면 그래서 주가 조작을 적극적으로 행한 팀이 맞고 그 중에 일원인 그 중에 한 사람인 만약에 김건희 여사가 확인이 되고 김건희 여사가 금액적으로는 총 뭐 4등 정도 된다 하더라도 실제로 매우 적극적으로 이 주가 조작에 대해서 이미 인지하고 그 주가 조작에 가담을 했다면 그거는 굉장히 큰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됐냐? 예. 그래 되면 그게 벌금 500에서 1000이에요. 그렇게 해도 지금 전주가 집행유예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놓잖아요. 손모 씨보다 김건희 여사가 무겁습니까? 그러니까 단순 네. 전주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아니 손모 씨는 75억 대출 받아가 문자로 네. 주고받고 다 팔았잖아요. 네. 김 여사는 자기 돈으로 이게 굴리고 주포들하고 주고받은 게 없잖아요. 모든 면에서 보면 이게 손모 씨보다 약하니까 그때 문재인 때 검찰이 그 공동정보부로 손모 씨 기소했고 네. 김 여사는 기소 못했잖아요. 그 형량을 비교해 보자고요. 그러면 이게 손모 씨가 집행유예 1년 아닙니까? 네. 그럼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여사 자, 벌금이란 말이에요. 우선 기소 못한 게 아니라 기소 안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자본시장법을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거는 손해를 받냐 이득을 받냐가 아니고요. 시장 질서를 교란시켰냐 아니에요. 70억 집어넣고 30억 집어넣고 40억 집어넣으면 사실은 시장 질서 교란돼요. 도이치모터스 같이 2,000원짜리 주식 같은 경우에는. 근데 지금 그 행위를 분명히 했단 말이에요. 게다가 이 재판이 되게 이상하고 이 사건이 이상한 거는 기소된 사람들은 다 손해본 사람들밖에 없어요. 기소된 사람들 중에 이득 봤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득 본 사람들 94억 정도 합치니까 94억 정도 된대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기소를 안 해요. 김건희 씨를 포함해가지고. 그런데 손해 봤던 사람들만 다 쭉 모아가지고 기소를 해요. 그러면서 기소하면 그 판사님이 재판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네들 손해 봤으니까 형량 깎아준다 이렇게 말해요 또. 그러니까 이 재판이 정상적인 재판이 아니었던 거예요. 기소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1심 재판하는 와중에 네. 이름도 언급되지 않고 소환도 한 번 받지 않았던 김건희 씨가 1심에서 검사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언급이 돼요. 이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이 사람이 역할을 했는지가. 그리고 2심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나와요. 원래 2심에서는요. 1심에서 항소한 사람들에 대한 것을 2심에서 하는 거거든요. 네. 김건희 씨는 기소도 안 됐고 재판 당사자도 아니었고 항소와 관련해 가지고 아무 연관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원래 2심에서 87번이나 이름이 언급될 이유도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근데 이번에 그렇게 언급이 되면서 구체적으로 김건희 씨가 무슨 일을 했는지가 명확히 다 나와요. 이 얘기는 기소를 안 했으니까 내가 너에 대한 판단은 못하지만 이 사람의 실질적인 위법 행위는 이렇게 많고 나쁘다. 이걸 나는 판사님이 썼다고 봐요. 네. 좀 전에 서정호 변호사가 말한 게 딱 그거예요. 자백하잖아. 왜 기소 안 했는지 모르겠다. 그다음에 이 사람에 대해서 되게 판결문에 나쁘게 써 있다.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맨날 뭐 문재인 정권 때 탈탈 털었다. 그 거짓말 좀 그만해요. 언제 문재인 정권 때 탈탈 털었어요. 피노키오입니까? 근데 정치적으로 네, 보면요. 네, 네, 네. 보세요. 정치적으로 보자고요. 네. 네. 이게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결혼도 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뭐 이 일 자체가 예. 네. 뭐, 예. 그러면요. 네. 저는 이게 그때 정권에서 다 기소할 때 권오세장이나 그때 같이 정리를 해줬어야 된다 봐요. 예를 들어 기소를 하든지 기소하면 이게 벌금 낼 거예요. 약식 기소할 거예요. 네. 그다음에 아니면 무혐의 하든지 그러면 이게 두고 정권에 부담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아닌 거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최악의 경우 유죄라도 벌금 사안인데 이거 가지고 이게 특검부터 해가지고
뭐 온갖 지금까지 정권에 부담이 되고 있잖아요. 그때 안 하고 뭐 했냐? 저는 그게 너무 네, 아쉬워요. 알겠습니다. 이게 왜 지금까지 우리가 2년 반 네, 동안 네, 네, 네. 껴안고 그래서는 우리 윤석열 정권을 공격하려고 그때 이불로 남겨놨나 이렇게 안 남겨놓거든요. 그때 무혐의를 하든지 네. 기소를 하든지 뭐 구속을 하든지 뭐 사형을 시키든지 처리했어야죠. 아니 제 말은 왜 처리를 안 하고 네, 네, 네. 남겨놓을까? 알겠습니다. 저는 정권에 부담 주려고 고의- 고의성이 아닌가 싶어요. 아, 아니 거의- 그러면 자본시장법 위반이 벌금 사안이라고요? 저는 그래 보는 거예요. 네. 아니 근데 이제 그래봤자 집행유예는 뭐다. 검찰 수사를 제대로 못한 건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어 그때 이성윤 그분 안 불러보라니까요. 제가 토론해보게 왜 이성윤은 기소 못했는지 한번 물어보게. 그러니까 이성윤 저희가 이제 모셨었는데 예, 의원을 난 모르게 이해를 뭐- 못하겠어요. 그때 근데 당시에 예. 굉장히 그 당시 검찰총장으로부터 뭐 험한 소리도 많이 아니 듣고 그건 변명이 안 되잖아요. 밑에 부끄럽잖아요. 밑에 검찰 아마 저 검사들도 그런 압박이 좀 심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했던 거야. 자 시세 조정 행위를 이렇게 불공정하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그 위반 행위를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서 5배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1년 이상의 징역이라고 하면은 그 상한선이 얼마인 줄 아세요? 여기 벌금이 어디 있어요 이 상황에서? 벌금 있잖아요. 1년 이상의 아니 그거는 회피한 손실액에 상당하는 그러니까 병가 기준인데 3년 이상의 그러니까 1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그러니까 최하가 원래 징역이에요. 그렇지만 상단은 몇 년인 줄 알죠? 아니 권호사 회장이 집행유예 정도가 이렇게 1년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그러면 그러니까 30년 때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처벌이 센 범죄를 저지른 이거 건데 심각한 범죄예요. 심각한 아니, 범죄인데 근데 지금 저렇게 권호사 가볍게 회장이 말하잖아요. 집행유예잖아요. 그러니까 판사가 그다음에 이상하게 그 판결했다고. 손모시 전주가 지금 6개월의 집행유예 1년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네. 판결이 잘못됐다고요. 아, 그것까지 다 잘못됐다는 양형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형량이 뭐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아까 이제 뭐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못했다 기소를 일부러 안 한 건지도 모르겠다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네. 자 근데 이제 저희가 최근에 나왔던 게 어쨌든 김건희 여사가 그 계좌 관리한 민 씨가 비공개 조사받을 때 네. 이종호랑도 한 40번 연락하고 그 기사 나왔잖아요. 네,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2021년 4월에 거의 뭐 한 달간 뭐 이렇게 앞뒤로 9월부터 10월 사이 한 달간 해가지고 40번 정도 조사를 받았고 네. 핵심 참고인인 민 씨가 조사를 비공개로 받을 때도 이거는 다 알고 이종호랑 연락하고 권오수랑 연락하고 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지금 정권에서 검찰이 김건희 여사 한번 조사했잖아요. 7월달에. 그때 이러한 내용들을 그럼 당사자가 왔으니까 물었어야 됐는데 왜 묻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지금 검찰은 도이치모터스에 대해서 네. 뭘 안 물었다는 거예요? 왜안 들어줘요? 못 봤는데요. 그러니까 검사들이 조사 내용을 지금 공개됐습니다. BP 패밀리에 들어가 있다는 거 이런 것도 검사들이 알았을 텐데 찾아가서 이렇게 조사를 했을 때 왜 수사할 때 제대로 안 물어봤냐? 이제 뭐 예를 들면 쉽게만 얘기해도 이종호 씨가 나는 김건희 여사랑 연락을 한 적이 없어. 내가 중매선 이후엔 연락이 한 적이 없어라고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정황상 이렇게 이 사람들이 패밀리를 꾸려서 주가 조작을 했다는 의혹이 있는 상황에서 핵심 인사가 비공개로 조사를 받는 날 그날 김건희 여사가 이종호 씨에게 전화를 해서 뭐 문자도 하고 전화도 해서 한 40번 정도 연락을 했다. 그리고 검찰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를 불러서 부르진 않았죠. 하여튼 뭐 만나서 조사를 할 때 이거를 물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러니까 거죠. 제가 여기 김건희 여사 조서를 제가 못 봐가지고 물은지 안 물은지를 어떻게 아느냐 말이죠. 물었을 조서가 수도 공개가 안 있다. 됐는데 이걸 왜 안 예. 했다고 단정하죠? 아. 검사들이 그렇게 허술하게 수사 안 합니다. 아하. 물었을까요? 다 물었겠죠. 의혹되는 거 옛날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궁금한 거 다 질문합니다. 검사들 우리나라 검사들 그렇게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네. 아하. 그러면 수사는 받잖아요.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의문점이 많은 것들을 다 질문했다 그러면 조서가 나중에 공개돼봐야 기소를 해야지. 그거는 왜 이제 안 하냐고요? 법적으로 판단할 부분이고 이거는 뭐 법적으로 유무자 관계 없으니 네. 제 말은 이게 충분히 의혹을 다 물었을 수 있다 봐야 되나. 저는 근데 이 검찰이 뭐 어떻게 했냐, 뭐 요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그 말고 힘이 있고 또 부자인 사람들이 어떻게 더 빨리 돈을 많이 버는지가 너무 잘 보이는 사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를 포함한 BP 패밀리들 여기가 도이치 모터스가 만드는 그 도이치 파이낸스죠. 거기에 회사 설립할 때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또 네네. 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냐면 내가 돈을 빌려줘 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회사가 나중에 나한테 돈을 당연히 갚아야죠. 근데 갚을 때 만약에 이 회사가 주가가 올라가면 이 주식으로 받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살 때 굉장히 싼 가격으로, 그러니까 내가 돈 빌려줄 때 그 가치로 이제 나중에 주식으로 받는 거라 사실 이건
돈 잃을 염려도 별로 없고 만약에 그 회사의 관계자만 잘 알고 있으면 돈 잃을 염려도 없죠. 원금 보장 되는 거죠. 거의 뭐 사채니까. 그래서 이제 장래성만 정확히 그렇죠. 알면 이자 받고 그냥 원금 당연히 돌려받아도 되고 만약에 주가가 떨어지면 근데 주가가 오르면 그대로 또 주가는 주가대로 돈 뭐 몇십억씩 먹을 수 있는 거고 예. 이런 거는 사실 해보신 분 없잖아요. 뭐 이상민 씨 안 해봤잖아. 네, 그럴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보통 우리 그냥 사람들은 사실 신주 인수분사채 같은 거 살 수가 없어요. 못해요. 우리한테 안 이름도 와요.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 돈 많은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은 다 회사 내부의 뭐 관계자들 이렇게 해서 돈을 쉽게 버니 이렇게 힘들게 돈 버는 게 얼마나 우습게 보일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빨리 성공합시다. 네. 아, 결론은 다음 결론은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서 변호사님 오늘 몇 시에 나가셔야 돼요? 12시 10분까지? 아. 괜찮으시? 12시? 일단 다음 가볼게요. 예. 자, 그 앞서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그러니까 여사가 이원모 공천 주고 싶어서 뭐 그런다, 아무튼 이런 보도가 나왔던 서울의 소리에서 네. 이번에는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당무 개입 정황에 대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역시 그 서울의 소리와 통화를 한 당사자는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 행정관인데요. 김 전 행정관이 이제 국민의힘 전대를 앞둔 지난 7월 초에 그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와 통화를 하면서 당시에 이제 그 한동훈 대표가 이제 김건희 여사 문자 뭐 일십했다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관련된 걸 언급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볼게요. 인간적으로 좀 배신감 듣지. 아, 그러네요. 아이, 아, 키워준 사람 아니야, 막말로. 그렇죠, 그렇죠. 어, 네. 뭐 외국 갔다 오면 뭐 낙타에도 선물해주고 막 그랬다는 거 아니야. 네, 네, 근데 이렇게 밝고 순이 네. 마틴 하는 거지. 근데 또 이제 당대표까지 해보다 봐라. 야, 니네가 이번에 그거 잘 기획해서 서울에 소리에서 치면 예. 어디 여사가 야, 이명수 씨야 그러니까. 들었다 놨다 했다고 좋아하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대표에게 배신감이 들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면 완전히 뭐 마탱이가 간다. 근데 만약에 당 대표까지 한동훈이 돼봐라. 그럼 난리가 나는 거지. 그러면서 야, 니네가 이번에 그거 잘 기획해서 서울의 소리에서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를 치면 아주 그냥 여사가 뭐 들어왔다 놨다 한다고 좋아하겠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그거를 잘 기획해서라고 하죠. 이게 뭐냐면 이제 김 전 행정관이 야 이거 좀 취재해서 기사 써봐라고 뭔가를 주는 거예요. 뭐냐면 당시에 이제 총선 당시에 그 한동훈 대표가 비대위원장이었던 시절에 뭐 총선 관련 여론조사를 뭐 당내 여론조사 당비로 돌릴 거 아니에요. 그때 자기의 대선 인지도 여론조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총선 관련된 게 아니라 왜 너희 대권 노름하는 걸 당비로 해? 그럼 당비 횡령 유용 의혹이 있는 거 아니야? 뭐 하여튼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었던 거를 네. 이제 용산에 있는 인사가 한 언론에 이거 써봐. 이걸로 한동훈을 공격해봐. 기획을 해봐라고 줬다는 거죠. 네. 그리고 실제 그 기사가 났어요. 났죠? 서울의 소리에서. 네. 네. 서울의 소리 7월 12일자 단독 한동훈 당비 횡령 유용 의혹 이렇게 기사가 났어요. 아니 근데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정치적으로 어떤 사람이 뭘 이용하기 위해서 기자들한테 야 이거 써봐 그러면 기자들 또 쓰고 거기 맞춰서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그죠?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나? 여튼 뭐 그건 그렇다 치고. 제보를 할 수는 있지만 네.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들어오면 의심을 하죠.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이제 그건 이제 또 다른 문제인 것 같고 이제 용산에서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당 대표가 되는 거를 어떻게든 막아 보려는 움직임이 좀 있었다고는 봐야 돼요. 아니면 이것도 뭐 그냥 밑에 행정관 하나가 이렇게 얘기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이게 핸드폰 들고 다니는데요. 예. 저 큰명도 있지만 저는 녹음하는 걸 몰라요. 네. 평생에 녹음을 해본 적도 없고 할 생각도 없어요. 네. 기본적으로 이게 저는 실내에서 대화하는데 네. 그걸 녹음해가지고 이게 그 트는 거요. 네. 아주 저는 비열하다 봐요. 아 그건 뭐 좋지 않은 비열하다. 행동이라는 거. 왜 그러냐면 예. 그게 진실이라고 다 생각하면 안 돼요. 아. 저도요. 예를 들어 술 한잔 먹다 보면 이게 뭐 이상한 대화도 할 수 있고 우리 옛날 말에 임금이 없는 데서 임금이 욕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있죠. 그건 녹음하면 이게 막 윤석열 엑스에서 욕 때문에 이상한 사람을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술자리에 그걸 할 수도 있고 네. 술 한번 그럴 수 있어요. 이 녹음만 봐서 이게 그때 모든 상황이 정황을 모르고 네. 딱 이게 틀었을 때 네. 이걸 전적으로 이게 다 진실이라고 믿고 음. 이렇게 저희가 방송 다루는 게 좀 적절한가 이런 녹음 가지고 아니, 그 저도 이런 데 의문이 들고요. 일부는 약간 공감인데 예. 이제 이 경우에 그냥 이렇게 뒷담화 뭐 이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해서 공격 좀 해봐 했는데 그 공격이 실제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이런 생각에 일부 팩트도 있을 거고 예. 왜냐하면 이제 대통령실에도 한 450명
직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중에는 이제 그 한동훈 좀 지지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예. 또 아주 한동훈 비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 다양한 사람들이 예. 대통령실에 있어요. 예. 아마 이제 김대남 이분은 한동훈에 대해서 상당히 그 비판적인 의견 같아요. 네. 들어보면 그런데 그걸 기자한테 이제 뭐 이야기를 했겠죠. 음. 따라서 저는 여기에는 약간의 과장이나 허풍도 섞여 있을 거고 또는 이게 그 자기 합리화 예를 들어 자기가 이제 그 공천이 안 되는데 내가 실력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이게 정상적인 공천 관리 위해서 심의회가 내가 떨어진 게 아니고 저 이혼모에게 그 김건희 여사 라인인데 김건희 여사가 공심이 밀어져 가지고 됐다 이렇게 주위에 이야기하고 다닐 거예요. 저는 그 마음을 이해해요. 왜? 진짜 제 주위에 출마한 사람 많거든요. 고지된 네. 사람 한 명도 자기가 부족해서 떨어졌다는 사람 없습니다. 전부 다 이게 어디 뭐 김건희 라인 어디 네네, 라인. 뭐 그 얘기는 한번 예. 해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네. 여기도 그런 게 그 자기 합리화나 허풍 과장도 있을 거고 일말의 진실이 있다면 그 대통령실의 일부 참모들 중에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그래서 그 사람들이 원희룡 밀고 일부는 나경원 밀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대통령 내외의 뜻은 아닐 거란 말씀이세요? 그럼요. 이게 다 그 개인 뜻이 다 달라요. 근데 그 수석들 비서관들 개인의 뜻이 만나보면 다르다라는 것과 그 조직적으로 이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는 없어요. 전당대회에 개입을 했다라는 거는 다른 문제잖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했다라는 거는 당무 개입이라고 개인이 그 어떤 누가요? 행정관이 무슨 이해관계가 있다고 그 공당의 대표가 누가 되는지. 행정관들도 이게 자기가 정치하는 사람이고 꿈이 있고 하다 보면요. 자기 정치 생각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이게 있고 나는 한동훈 되면 좋겠다. 나는 원희룡이 밀이 되겠다. 다 이게 미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정도 김대남 씨 정도 출마 생각이 있고 이 정도면 네. 선임 행정관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다 자기가 미는 사람이 있어요. 나경원 미는 사람도 있고 원희룡 미는 사람이 많았죠. 그 당시에 대통령실에는 원희룡을 많이 밀었어요. 근데 그거하고 뭐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 개입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대통령의 뜻과 무관하게 그렇게 했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럼요. 이게 그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한동훈 미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대통령실에 많이 있습니다. 네. 그때 근데 좀 모순적인 게 서정호 변호사 바로 요 자리에 앉고 제가 저 자리에 앉아서 당 대표 뽑기 전에 용산에서 한동훈 대표 당 대표 안 시키려고 노력한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이 자리에서. 이 원희룡 변호사님 많았다고 제가 했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닌데 이 사람 말이 그러면 순전히 개인적인 생각이다라고 치부해 버리는 근거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뭐 대통령이 시킨다고 이렇게 한동훈 욕하지 않고 자기는 소신껏 한동훈을 싫어하는 사람 같아요. 제가 내용을 잘 들어보면 네. 그런 자기 소신이 많이 들어가 있는 여기에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내가 한동훈 이런데 싫어한다. 예를 들어 자기는 한동훈 좋아하는데 대통령이 한동훈 떨어뜨리려 한다고 일하는 막 마지못해 시켜 일하는 이런 목소리가 아니잖아요. 이분은 대통령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네. 뒤에 보면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무슨 뭐 그러니까 박영선, 양정철 얘기 나올 때 뭐 골 때린다, 뭐 대통령 향해서 뭐 꼴통이다 이런 거 표현도 써요. 물론 뭐 전화긴 하지만 근데 그럼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전화를 5시간을 했잖아요. 도대체 무슨 이렇게 할 얘기가 서울에서 이렇게 기자가 많은지 모르겠는데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김대남 전 행정관이 정부의 비판적인 언론을 고발하도록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한테 세민연. 내가 사주했어라는 얘기를 본인 입으로 직접을 해요. 그러니까 통화 녹취가 저희가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 김대남 전 행정관이 뭐라 그러냐면 네. 야 서울의 소리 니네 막 고발하고 이런 거 있잖아. 그 고발한 시민단체 그거 당 국민의힘에서 한 것보다 여기 시민단체들에서 한 게 몇 개 있어. 그 말씀하신 뭐 세민연 그런 뭐 보수 우파 플랫폼에서 이런 데서 하는데 그거다 내가 한 거야. 내가 한 거야. 그럼 이거는 뭐 용산발 고발 사주입니까? 이건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것도 이제 뭐 저는 팩트일 수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그 시민사회 수석실에 있잖아요. 네. 그럼 시민단체들하고 연계돼 있으니까 누구에게 고발해라고 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또 어떤 사람은 제 주위에는요 일베 있잖아요. 자기가 이게 일베를 꽉 잡고 있대. 자기가 다 시켜서 일베에서 누굴 물어뜯으라면 한다 이렇게 좀 과장한 사람도 있고. 팩트도 있을 수 있고. 저는 네. 이 사람이 뭐 이 단체 이게 새로 생긴 거예요. 네, 네. 세민연. 세민연 이 단체가 얼마 안 된 단체예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거기 아는 사람이 있으면 야 고발 좀 해. 뭐 이렇게 했을 수 있다 봐요. 근데 이런 게 많아요. 이게 보수 단체에 있는 게 아니고 사세행이라고요. 네. 김한매 씨인가? 그것도 보면 이게 한 50건 이상 고발하는데 자발적으로 하는 것도 있겠지만 또 이게 친한 사람이 있으면 뭐 야 너 이거 고발 좀 안 하고 그냥 둘 거야? 이러면 이게 고발할 수도 있고요. 보수에서는 그 이종배 씨라고 서울시 의원 하는 아, 예. 이분이 고발을 또 몇십 건 해요. 프로 이런 고발러 게 한 프로 분 고발러들이 많이 있는데 네. 그 중에는 이제 자발적으로 한 게 물론 대부분 많겠죠. 근데 또 친분이 있으면 야 이것도 좀 고발해.
이재명 대표 이것 좀 해줘 이럴 수도 있잖아. 아니, 네, 대통령실- 저는 예. 충분히 했을 수 있다 봐요. 뉴스타파에 나오는 네. 보도가 이 김대남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사람이었는데 네. 세민년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면서 이게 대통령의 뜻인 것처럼 거기서는 다 소개가 또 쫙 되는 영상이 나와요. 그러면서 본인이 이명수 기자랑 얘기하면서 네. 야 그거 다 내가 한 거야 여기서 시켜서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과장이 보세요. 아니 있을 그걸 수 있지. 단순히 과장이라고 할 수 없는 게 개인이 그냥 얘기하는 거. 내가 만약에 서정욱 변호사가 그렇게 말하면 나는 그냥 과장으로 믿어요. 예. 서정욱 변호사가 그걸 진심으로 듣지 않아. 200%.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대통령실에 근무하던 사람이잖아요. 일단 대통령실의 공직 기강은 어. 엉망이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의 신분과 지위를 망각하고 자기가 그런 말을 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몰라서 이런 말을 5시간씩이나 구구절절히 했겠어요. 이 수많은 얘기들을.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 식으로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 너무 애쓰는 것 같아. 근데 이분을 제가 잘 알고 뭐 이분에 대한 평판도 많이 듣지만 아, 제가 김대남 뭐 씨에 예, 대해서, 그 예. 욕하고 싶지도 않고요. 예. 솔직히 저도 뭐 제 가슴에 저도 말 함부로 하기 때문에 녹음되면요. 녹음 들어보면 여기 있는 분들 녹음에 자유로운 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 죄 없는 이해는 물을 해요. 던져요. 네. 근데 공직자로서 약간에게 처신의 아쉬움은 있는 게 네. 그 서울의 소리가 유명한 좌파 방송인 건 알잖아요. 네. 아무리 신뢰했더라도 네. 이렇게 막 틀어놓는 거는 저는 공직자로서는 약간에게 그 자기 관리가 부족했다. 네. 차라리 그랬으면 제처럼 공직 안 가면 되잖아요. 제처럼 이게 말이 가볍고 저는 제 알아요. 그래서 안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뭐 그런 게 이걸 가지고 자기가 다 했다기보다 지금 그 제가 그 단체 회장님이 유명인이에요. 근데 그 전임 회장 때 있었던 일인데 네. 뭐 이거는 저는 큰 건 아니라 봐요. 근데 이 사람은 전에 공천 당시에도 이제 자기 공천 떨어질 때 야 어떻게든 뭐 이렇게 용산 안 좋은 얘기 하려다가도 아니다 나 나중에 또 어디 공기업 같은 데라도 가야 되니까 한 자리 해야 되니까 그냥 이렇게 좀 도와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그냥 아주 뻥이나 아주 뭐 플러팅 같지만 않은 게 실제로 또 갔어요. 이번에 또 감사로 여- 갔어요. 예, 어디 갔습니까? 신용보증기금 감사로 갔죠. 서울보증보험 서울보증기금. 갔죠? 네. 네. 서울보증기금. 네. 서울보증보험, 예. 서울보증보험. 예. 맞아요. 그래서 연봉도 뭐 2, 3억인가 돼요. 뭐 2억 5천에서 한 3억 5천 사이 거기 뭐 저 법인카드 법인카드가 한 뭐 400 몇십만 원. 1년에 뭐 한 5천 몇백만 원 월 된다던데. 470만 원이라고 합니다. 네. 개인 비서와 개인 운전기사 및 이게 고급 그래서 법인 차량. 3년이 기한이어서 3년 와, 동안 한 네. 10억 땡긴다는 소문까지 그러니까 나왔어요. 본인이 이야기한 게 사실은 거의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대로. 네. 그러니까 다른 얘기에 대해서도 에이 뻥이겠지라고만 생각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거 아닌가. 이 사람은 이걸 터트린 다음에 사실은 본인이 원하는 걸 다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지금 어디 있습니까? 어. 그래서. 감사 지금 갔다니까요. 근데 감사 있는데 그리고 아, 지금 가처분 연락 두절입니다. 연락이 안 된다. 연락 안 되죠. 그리고 가처분 신문에 나왔었잖아요. 며칠 전에 네. 남부지방법원에 자기 거 이거 서울에서 틀었다고 네. 가처분했어요. 냈죠. 네. 내가 후회한다. 나는 이거 소문만 듣고 말한 거다. 이랬는데 그 다음에 뉴스타파에서 세민년이라는 곳에서 그 언론 보도 관련해 가지고 내가 고발 사주했다 이렇게 네. 말한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와. 그 중간에 감사 가고 네.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어떻게 용산으로 들어간 거예요? 아니, 그 이분 이 정도- 어떤 분이에요? 아, 용산에 들어간 궁금해가지고. 거. 뭐 하던 네. 사람이에요? 뭐 하던 사람? 잘 안 되매. 뭐 하여튼 좀 독특합니다. 아 독특해요. 예, 독특해요? 뭐 잘 알죠. 아 뭐 얘기하기는 조금 곤란한. 예, 그 저는 남 사생활 제가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 사생활이 근데 아니라 이거 이런 거요.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아니 저희가요 술자리 제가 만약에 녹음할 줄 알면요. 네. 이거보다 이게 수백 배짜리 뭐 메가총 해보 많아요. 근데 그러니까 제 말이게 함부로 사적으로 우리 말할 때 이걸 다 녹음에 틀면요. 이렇게 다 이상해 아니,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게 바람직하진 예. 않죠. 뭐 인정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네. 방송에 다루는 게 부적절하다 봐요. 아니 저는 에잉? 그 서울 보증보험 여기 가는 것도 사실 뭐 말이 안 가서 맞죠. 무슨 일을 하겠어 이 사람이. 그런데 그냥 한 3년 10억 혹은 플러스 그 이상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차라리 그냥 그 자리가 없으면 그 자리가 아예 사람이 없으면 그 10억 정도는 아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죠. 네. 권력이라는 게 참 자. 좋긴 합니다. 자, 자, 그럼 짧게 하나만 좀 더 볼까요? 서울에서도 갔으면 좋겠어. 두 분 가셔야 되니까. 이렇게 애쓰는데. 네. 명태균 씨 얘기를 할까요? 명태균 씨 얘기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예. 짧게 하나만 좀 아, 가볼까요? 일단 JTBC가 네. 통화를 했습니다. 네. 뭐라고 했냐면 내가 김건희 여사한테 공천 관련 부탁을 한 건 맞아. 맞아. 근데 김건희 여사가 거절했어라고 주장했습니다. 들어볼게요. 내가 그림자는 안 카드요. 선거가 끝나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때 열심히 뛴 게 무슨 국정농단이에요? 당무감사 꼴등이래요. 하위 10%라서 컷오프래요. 여사님 이거 어찌해야 됩니까? 텔레그램의 내용이 그거예요. 여사는 나도 도와주고 싶은데 마음은 거기에 내가 할 수 있는 그게 안 된다. 네. 네, 명태균 씨와
JTBC가 전화를 한 거죠. 인터뷰를 네, 했는데 했습니다. 예, 결국 시도는 한 거네요, 그죠? 시도는 했다. 예. 그러니까 이분의 주장을 보면요, 일단 본인의 어떤 업적에 대해서는 이제 흠이 가길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 내가 단일화의 역할을 했어. 그래, 내가 뭐 공청 관련해서 내가 역할을 했어. 내가 진짜 힘을 좀 썼어. 근데 아무튼 여사는 거절했어. 아하. 좀 투트랙으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함과 동시에 연락하는 사이라는 건 뭐 맞다는 예, 얘기네요, 그죠? 여사는 거절했어. 이렇게 조금 가는 것 같아요. 네. 김건희 여사는 참 여기저기 이제 발이 좀 넓으신 모양이에요. 여러 사람들과 네. 이게 지금 전화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 명태균 씨 같은 경우는 뭐 공천 개입 관련해서는 본인이 그러니까 시도는 했는데 네. 잘 안 됐다. 요 정도로 정리하면 됩니까? 지금 명태균 씨 입장은요. 예. 그 토마토가 이제 마치 김영선 의원하고 김건희 여사가 뭐 뉴스토마토가 예. 예, 해가지고 토마토가 말을 할 혹시 수 이제 없으니까. 이거 네. 네. 뭐 김해로 뭐 가라 공약 같은 거 만들어 지원해줄게 뭐 이런 네. 식으로 보도를 했잖아요. 네. 그게 이제 허위라 해서 고발했고요. 음. 그다음에 그 고발인 조사는 받았습니다. 네. 제가 이제 좀 취재를 해보니 이분이 그 김건희 여사하고 명태균 씨가 받은 텔레그램이 있대요. 김건희 여사하고 이거는 이게 공개할 수밖에 없대요. 네. 그래야만 이게 토마토를 처벌할 수가 있으니까 네. 지금 고발해나 아마 경찰에서 다 제출했지 않을까 예. 이런 이제 그 예상이 되는데. 제출했다고 한 것 같아요. 예, 예. 예. 그러면 이제 그 보면 김건희 여사하고 명태균 씨 주고받은 거 보면 알 거 아니에요. 김 어느 여사 정도- 개입인지 아닌지. 음. 그게 진짜 개입했으면 명태균 씨 측에서 네. 이렇게 뭐 경찰에 제출하거나 공개하겠습니까? 음. 그게 아니니까. 네. 김건희 여사 개입이 없으니까 아이. 공개했지 않겠습니까? 그건 한번 나중에 경찰에서 판단 보시면 이제 되고. 봐야 될 하여튼 거는- 김영선 의원하고는 없대요. 봐야 될 거는 예. 그 강모 씨가 국감에 나온대잖아요. 네. 그 강모 씨의 증언을 들어봐야 되고요. 강모 네. 씨가 제출한 증거 자료 이런 것들이 아마 면책 특권이 있는 국회의원에게 갈 거예요. 제 판단으로는. 어. 네. 그렇게 되면 국감에서 그 사람이 막 자기가 자발적으로 뭔가 얘기하면서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기에 놓일 필요가 전혀 없고 거기서 이제 뭔가 하게 되면은 그런 자료들을 만약에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다가 예. 그걸 가지고 질문을 하면 거기에 증인으로 나온 사람들은 답을 해야 되는 게 의무니까. 예. 거기서 질문에 대한 답의 형식으로 본인이 뭔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처벌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런 식으로 정리해서 지금 서정 변호사 말에 50% 이상은 저거 안 맞는 말로 드러나지 않을까. 아, 근데 이 생각을 해요. 명태균 씨가 네. 지금 이 총선 관련 공천 게임 얘기만 했지만 지금 네. 계속 나오는 보도들을 다른 보면 지자체도 걸렸고 있고 그 뭐 대선도 관련돼서 있고. 다음 보도가 또 있다고 하고 네. 지난 대선 과정에서부터 진짜 뭐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에서도 역할을 하고 어제 뭐 MBC 인터뷰를 보면 내가 뭐 단일화 한두 번 한 것 같아요 이런 맞아요. 얘기도 하면서 당시 총괄 선대위원장 맡았던 김종인 위원장과 윤석열 후보의 고리도 자기가 다리를 놔줬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 정도로 진짜 권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거는 좀 아닌 거고 아마 강모 씨라는 분이 그 김영선 의원 그 회계하는 비서관 네. 그 여성 말하는 거죠. 예. 근데 이런 분이 그 김건희 여사하고 직접 통화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이제 그 일개 국회의원의 일개라는 말은 빼더라도 국회의원의 비서관하고 김건희 여사가 직접 통화하거나 직접 소통할까요? 강 씨가 직접 통화했다고는 안 강 했어요. 씨가 그러니까 통화한 거 제 말을 아니에요? 보다 그래 못하죠.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 이럴 수 있죠. 김영선 의원하고 김건희 여사가 통화하는 걸 몰래 녹음할 수는 있겠죠. 비스면. 네. 자 이게 불법 도청인데 이게 면책특권 할아버지가 와도 털 수 있을까요? 아. 면책특권 할아버지가 아니, 와도 아니. 정말 이게 불법 네. 수집 증거 도청했다면 이거는 이게 국회 못합니다. 그런 식으로 했다면 맞는데 예컨대 저하고 어떻게 했는지 보자고. 저하고 정영진 앵커하고 같이 네. 둘이서 대화한 걸 제가 녹음을 해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그 두 분한테 제가 들려드리는 거예요. 네. 우리 셋이 앉아 있는 자리에서 네. 두 분이 녹음할 수 있어요. 아, 그거 그걸 법적으로 쓰는 문제가 건 없어요? 괜찮아요? 그걸 녹음할 수 있겠죠. 아니 네. 그리고 난 다음에 현실적으로 왜 들려줬겠어요? 그 사람이 예를 들면 자랑하려고 했든지 아니면 뭐 그렇지 바로 그런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앉아 있는 사람이 그래 이러면서 자기가 이거를 녹음을 했다고 쳐봐요. 그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멋있죠, 뭐. 실제로 뉴스토마토에서 관련해서 법률 검토를 하고 있는 네, 걸로 맞아요. 제가 알아요. 뭐 네. 지금 도청인지 아닌지 한번 네. 지켜보시면 되겠죠. 네, 지금 네. 그게 논란이 되고 있어요. 도창이라고 하는 거는 대화 당사자의 그러니까 모든 아니 지금 모든 우리 대화 노 변호사님 모든 말씀대로 대화 하면 당사자 면책특권하고도 관계 없어요. 아니 모든 아, 대화 그건 그냥 아니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걸 털어대는데 왜 면책특권 뒤에 숨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게 어떤 식으로 나올지 모르니까 예컨대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는 거고 노 변호사님 말씀처럼 한다면 면책특권 관계없이 털어대죠. 대화 당사자 모두의 동의를 얻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네. 그런 건 해도 괜찮다는 제 거예요. 말은 문제는 이거 그 녹음하는 거 불법이라면 하고 면책 특권도 안 되는 거고 불법이 안 하면 그냥 틀을 수 있는 거지. 아니지. 면책 특권하고는 관계없다. 아니지. 녹음을 이렇게 내가 한 거 하고 이 녹음한 걸 다시 이분에게 주는 거예요. 이상민 씨에게. 예. 그래서 이상민 씨가 트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서 동의한 게 그러니까.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그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치를 취한다는 거예요. 국회에서. 예. 근데 네. 하여튼 면책 특권이라는 게 뭐 불법합니다 네. 이런 제도는 아니고요. 국회 표결 받았는데 책임 안 진다는 거지. 네. 이게 도청이면 면책 특권이 있어도 못 틀고 아니면 트는 거예요. 그리고 네, 청비법에서도 그런 판례가 있어요. 아무리 실질적으로 대화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대화하고 그걸 틀어서 그게 불법이라 하더라도 네. 실체적 진실을 발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걸 틀음으로 인해서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그건 틀어도 된다는 판례가 아, 있어요. 그래요? 예. 일단 우리 서정 변호사가 근데요. 워낙 지금 저 다음 일정이 급하셔갖고 아, 가야 한 돼. 사람 일단 빼놓고 밥 먹으면 기분이 좋나요? 아, 이거 한 맞아, 줄 오늘 평만 우리 그 흉내를 들을까요? 많이 못 냈어요. 아, 네, 그러니까 맞아요. 저는 그만 먹고 싶습니다. 네. 내일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니까 원내 지도부와 만찬을 네. 한다는 네. 거잖아요. 국정감사 앞두고 그럼 원내 지도부이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는 못 가는데 독대도 안 해주고 또 빼고 만찬하고 좀 이런 상황들이 자꾸 벌어지네요. 네. 자, 일단 뭐 그거는 상임위 원래 네. 그 국감 할 때는요. 원내대표하고 상임위원장 간사불로 하는 게 관행이에요. 아. 그건 뭐 패싱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아 그렇습니까? 시점이 좀 공교로울 뿐인 그렇죠. 건가요? 아. 관행입니다. 자 우리 서정 변호사 다음 주에 또 뵙겠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노영 변호사님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